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현재 아들 하나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사별의 고통을 겪으며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저려옵니다. 그 당시 너무 괴로워서 과연 이 고통이 끝나기는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동안 견디며 살았던 세월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은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아주 행복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흔한 시집살이가 문제였다면 어떻게든 참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시집살이는 없었고 오히려 저보다 남편이 시모에게 구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인 저를 위해 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생각했지만 남편에게 하는 모습을 보니 친엄마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후 발견한 일기장 속에서 시모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시모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에 끝까지 욕심을 냈습니다. 그거 우리 아들 목숨값이야. 이런 말을 하며 저에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고통받으며 살았던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모든 사실을 다 밝혔습니다. 남편은 참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책임감이 있어서 이런 남자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보니 어머님이 굉장히 다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남편이 어머님을 닮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아버님은 말수도 없으셨고 약간 무뚝뚝해 보였거든요. 잘 왔어요. 둘이 정말 잘 어울리네. 우리 아들 진짜 착하죠? 네,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요. 좀 이기적일 필요도 있는데 너무 물러터져서 그게 문제예요. 남편보다 나이가 어린 신우도 있었는데 신우는 남편을 아주 잘 따랐습니다. 오빠 오빠 하면서 저한테도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언니, 앞으로 잘 부탁해요. 네. 저와 남편은 결혼 얘기가 나오고 나서 상견례도 바로 했고 결혼 날짜를 잡고 준비도 수월하게 잘했습니다. 둘 다 일을 하면서 돈도 어느 정도 모아뒀기 때문에 결혼 준비하는데 어려움도 없었죠. 부족한 건 양가에서 지원도 해주셨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되고 나서도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어요. 너무 착했고요. 제가 회사에서 회식이 있던 날이었는데 남편은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근처까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나 택시 타고 가면 된다니까. 그래도 술도 마셨는데 걱정되잖아. 이 시간에 여자 혼자 술 마시고 택시 타면 위험해. 괜찮다니까. 내가 안 괜찮아. 일단 이거나 마셔. 남편은 그렇게 저를 아꼈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은 속 쓰리면 안 되니까 콩나물국도 끓여줬고 같이 데이트를 하다가 다리 아프다고 그냥 한 말도 흘려듣지 않고 업어주기도 했죠. 보통은 결혼하고 나면 연애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럴 줄 알았지만 남편은 아니었어요.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당연히 남편에게 잘할 수밖에요. 남편은 물론 시댁에도 잘하고 살았습니다. 여보 왔어? 빨리 와, 밥 먹자. 김치찌개 냄새네?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했지. 계란찜도 오늘 진짜 잘 됐어. 저는 토요일 오전에 수영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하고 오면 남편은 꼭 아침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렸어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놓고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흐뭇해하던 남편이었습니다. 연애 때도 항상 화를 내는 건 저였어요. 남편은 싸우는 게 싫다면서 잘못한 쪽이 누구든 항상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가끔은 남편도 자기 실속 차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싶을 때가 있었는데 남편은 그게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양보하고 참으면 아무 문제 없으니 그렇게 사는 게 속 편하다고 했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도 남편이 했습니다. 주말에는 남편도 쉬고 싶을 텐데 항상 저를 위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다리 주물러 줄까? 어제 자기 다리 아프다고 했었잖아. 수영하고 왔다니 괜찮아. 오늘 주말인데 나가서 영화라도 보자. 영화 좋지. 나 금방 옷 입을게. 남편은 제가 뭔가를 하자고 하면 싫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좋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집에서 회사까지 저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걸어서 15분 거리에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매일 출퇴근으로 힘들지 않냐며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이런 남편과 살다 보니 친정에 가면 저희 부모님은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연이 네가 좀 하지. 또 강서방 시켰지? 아니에요, 장모님. 주연이도 얼마나 집안일 많이 하는데요. 내가 안 봐도 훤하다. 강서방 힘들어. 너도 좀 도와. 친정에서는 저보다 남편을 더 좋아하셨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아주 잘했고 그보다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친정엄마는 저에게 늘 남편에게 잘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시어머님이 남편보다 저에게 더 잘해주셨죠. 어서 와. 밥은 먹고 온다고 해서 따로 안 했는데. 네, 저희 다 먹고 왔어요. 그럼 과일이나 먹자. 제가 할게요. 됐어, 그냥 둬. 청호 네가 와서 해라. 네, 제가 할게요. 이리 줘, 내가 할게. 자기는 저기 가서 편하게 앉아 있어. 그래, 쉬라고 할 때 말 들어. 정호 너는 과일 닦았고 안방 화장실 변기 막혔으니까 그것 좀 뚫어라. 네. 보통 시댁에 가면 며느리가 바쁘게 움직이는 집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댁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도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았지만 남편은 쉬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위해 주시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남편에게 뭐 하나 일을 시키면 그 일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착한 남편은 군소리 없이 또 알겠다고 하면서 시키는 일을 다 했는데 제가 다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자기야, 나랑 같이 하자. 이것 어떻게 하면 돼? 에이, 옷 버려. 얼른 들어가 있어. 나 혼자 하면 돼. 이건 전문가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부품도 필요해 보이는데. 전에도 해봤어. 금방 끝나니까 들어가서 기다려. 그래도 같이 해. 자기 힘들잖아. 시댁에 가면 고생만 하다 오는 남편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시댁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모의 호출에 평일에도 퇴근하고 시댁에 다녀오기도 했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남편이 항상 먼저 와 있었는데 아무도 없으면 남편은 시댁에 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어디야? 나 지금 집에 가는 길이야. 퇴근이 늦네? 아니, 어머니가 잠깐 오라고 하셔서 갔다 오느라 늦었어. 나 거의 다 왔어. 뭐가 그렇게 시킬 일이 많은지 자기 아들인데도 너무 부려먹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야, 오늘은 또 무슨 일 하고 왔어? 아, 별거 아니야. 가구 버릴 게 있는데 힘쓸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 어머님 계시잖아. 아버지가 마침 약속이 있으셨는지 오늘 늦는다고 하셨다네. 아무리 그래도 퇴근하고 피곤할 거 뻔히 알면서 자기를 부르냐? 괜찮아. 진짜 별거 아니었어. 자기 오늘은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없었어. 밥은? 아직. 어머님이 자기 부려먹고 밥도 안 주셨어? 집에서 먹으려고 그냥 먹었다고 했지 뭐.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차려줄게. 얼른 씻어. 땀도 많이 흘렸네. 고마워. 가끔 보면 남편은 정말 바보인가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잠꼬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잠을 자기 때문에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아도 신경 쓰지 않고 잘 잤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남편이 피곤해해서 저보다 먼저 잤는데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가보니 잠꼬대 소리였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내 시키는 대로 할게요. 제발요. 저는 남편이 악몽이라도 꾸는 건가 싶어 급하게 깨웠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왜 그래? 무슨 꿈을 꿨길래 잘못했다고 그래? 손까지 빌면서? 내가 그랬어? 어머나, 식은땀도 흘렸네. 악몽을 꿨나 봐. 자기는 왜 안 자? 나 이제 자려고. 그런데 잠꼬대를 왜 그렇게 심하게 해? 괜찮아.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남편은 안 좋은 꿈을 꿀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제가 깨우지 않아도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다가 일어날 때도 아주 많았거든요. 여보, 왜 그래? 또 무서운 꿈 꿨어? 그랬나 봐. 뭐야, 베개에 이거 다 땀이야? 그런데 자기 울었구나. 몰라. 오늘은 잠 못 자겠다. 남편의 눈을 보니 옆으로 눈물 자국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친 얼굴을 하고는 거실로 나가 TV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예능 프로를 찾아 틀더니 한밤중에 그걸 보더라고요. 악몽이라고 해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니 남편에게 뭔가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혹시 회사에서 힘든 일 있어?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럼 뭐 나한테 불만은? 다 말해봐. 괜찮아. 당연히 없지. 내가 자기한테 무슨 불만이 있어.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말해주기야? 그럴게. 자기는 얼른 들어가서 자. 안 잘 거야? 다시 자면 또 안 좋은 꿈을 꿀 것 같아서. 항상 제 앞에서는 웃는 남편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알 길이 없었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고민이 있으면 털어놨으면 싶었는데 남편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이 집에 와서 편히 쉴 수 있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제가 밥하고 설거지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남편을 온전히 쉬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죠. 음식물도 제 손이 더러워진다며 무조건 직접 버린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리 주라니까. 됐어. 자기 좀 쉬어. 반신욕이라도 할래? 물 받아줘? 아니, 얼른 줘. 내가 금방 버리고 올게. 정말 못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남편은 자꾸 잠꼬대를 했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혹시나 몸이 허약해서 그런가 싶어 보약을 지어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 챙겨가서 점심 때 먹어. 난 정말 안 먹어도 되는데. 자꾸 그럴래? 비싼 거야. 자기도 알지? 알지.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잘 먹으라고. 알았어. 늦겠다. 얼른 출근하자. 사실 비싼 한약이라 그런 건 아니었고 그렇게 해서라도 먹게 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보약을 먹을 사람은 저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자기 몸은 신경을 안 쓰는지 가끔은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천성이 워낙에 착한 사람이니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이런 남편을 만난 것도 큰 복이었기에 앞으로 남편을 잘 챙기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다음 해에 아주 예쁜 아들이 태어났죠. 시댁에서도 좋아하셨고 친정엄마는 아예 오셔서 몸조리까지 해주셨습니다. 어이구 이뻐라. 엄마, 그렇게 이뻐? 당연하지. 그런데 가면 갈수록 주연이 네 얼굴 나온다. 처음엔 강서방하고 아주 똑같았는데.
아기 얼굴은 수시로 변한다며. 그래, 맞지. 둘 중 누구를 닮아도 이쁠 거다. 장모님, 저 왔어요. 오, 그래, 강서방. 오늘도 고생 많았네. 내가 저녁 차려놨는데 밥 먹고 왔어? 안 먹었어요. 얼른 손만 씻고 와서 식사하게. 네. 남편은 저희 엄마가 오래 계셨는데도 그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계시는 동안에도 남편은 또 잠꼬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이날 저는 새벽 수유를 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자느라 몰랐는데 엄마가 옆방에서 주무시다가 남편 목소리를 듣고는 급하게 안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니, 강서방! 강서방! 엄마, 왜 그래? 강서방, 왜 이러니? 어? 그만요. 그만하세요. 때리지 마세요. 남편은 저번처럼 또 그만하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길래 억지로 깨웠는데 자는데 자네 목소리가 들리잖아. 안방문을 얼마나 두드렸나 몰라. 둘 다 아무 기척도 없고 해서 그냥 들어왔네. 그런데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래? 모르겠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랬나 봐요. 종종 이래요. 괜찮으니까 얼른 가서 주무세요. 다음 날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강서방, 평소에도 저래? 자주 그래.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 안 그래도 내가 물어봤는데 회사에서는 아무 일 없다고 그러네? 그런데 무슨 꿈이길래 때리지 말라는 말을 하지? 그러니까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서 나도 답답해. 그래도 아이가 커가면서 남편은 악몽을 꾸는 일이 많이 줄어들어서 다행이다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아이는 친정엄마가 봐주셨고 저는 다시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전처럼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뭐라고요? 강 과장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쓰러졌는데 의식까지 잃는 바람에 방금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갔으니까 빨리 오세요.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그냥 쓰러진 것도 아니고 의식을 잃었다는 말에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이라고 했고 다행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수술을 받으면 좋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깨어나도 마비가 오거나 언어장애가 올 수 있으니 알고는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 상황에 그 정도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보다 살아만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남편은 긴 시간 동안 수술을 마치고 나와 의식이 없어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눈뜬 모습은 보지도 못했고 말도 못 해봤는데 정말 그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종교도 없이 살았는데 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내내 두 손 모아 기도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자 회사에서는 위로금이 나올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돈이 나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돈은 없어도 되니 남편이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혼자면 직장 다니며 살면 그만이었지만 아들을 생각해야 했어요. 저는 멍한 상태로 남편의 장례를 치렀고 장례가 끝난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제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장난만 치는 어린아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는데 남편과 닮아도 너무 닮아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연아, 이제 정리해야지. 건우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나도 아는데 그게 잘 안 돼.
장례 후 몇 날 며칠을 밖에 나가지도 않고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회사를 좀 쉬게 되었는데 남편 물건 정리를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손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아들이 저에게 와서는 엄마 울지 마 하는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날부터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책을 좋아해서 방 하나를 서재로 만들어 사용했었는데 그 방에 들어가니 온통 남편의 물건뿐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하나 막막해서 일단 책상에 앉았는데 서랍 3개 중 딱 하나가 잠겨 있었습니다. 저한테 비밀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체 뭐가 들었길래 잠근 건가 싶어 열쇠를 찾았어요. 열쇠는 남편이 출근할 때 항상 들고 다니던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봤는데 낡은 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권을 집어드니 그 아래 2권이나 더 있었어요. 첫 장을 넘기니 남편이 직접 쓴 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보통의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식구들의 흉을 덮고 싶었는지 사는 내내 저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던 남편이었어요. 저는 일기장을 계속 읽어내려갔는데 보면 볼수록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에게 처음부터 털어놨더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 집에서 밥도 맘 편히 먹어본 적 없었고 많이 맞고 자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신우는 남편의 친동생이 아니라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릴 때 시모가 임신 중인 상태로 배가 불러서 집에 왔고 그렇게 같이 살게 되었던 겁니다. 시부는 사별 후 바로 재혼을 하게 된 거였죠. 남편은 천성이 워낙에 착해서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는데 시모가 들어온 날부터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으면 때리거나 욕을 했고 시부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고는 시모가 몰래 나갔다 오는 날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 일기장 속에는 그간 남편의 서름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주연아, 너 왜 거기서 울고 있어? 이제 그만 울기로 했잖아. 엄마, 그게 아니라 이것 좀 봐. 뭔데 그래? 이거 뭐야? 일기장 같은데? 정우 씨가 그동안 썼던 일기장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날 저는 엄마와 남편의 일기장을 끝까지 다 읽고 엄마는 저보다 더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강서방 불쌍해서 어떡하니? 어떡해? 그러게 말이야. 사돈 어른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야. 기가 막힌다. 남편은 죽고 없는데 이 사실을 시댁에 가서 말하는 게 맞는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신우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남편도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그간 비밀로 했던 거라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모가 신우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2사람이 엄마와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주연아, 왔어?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퇴근이 늦었구나. 언니, 저도 왔어요. 네, 아가씨. 시모는 이날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면서 저를 기다렸다고 했는데요. 주연아, 건우가 아까부터 졸려해서 재울 테니까 얘기하고 있어. 알았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자야 뭐 그냥 얼굴이 영 말이 아니네. 나도 우리 정호 장례 치르고 나서 많이 아팠어. 그래도 시간이 약이다. 금방 좋아질 거야.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아들 회사에 전화했는데 회사에서 돈이 나온다며? 위로금 말이다. 아, 네.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어쨌든 네가 받을 거 아니냐. 그리고 청우한테 보험 있는 거 그것도 서류 준비는 다 했어? 이날 시몬은 남편 앞으로 나올 돈을 정확히 알고 찾아왔는데 막무가내로 그 돈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아들한테 무슨 보험이 있는지 내가 모르는 게 말이 돼? 내가 청우 엄만데. 너도 알겠지만 우리 지은이가 지금 결혼 얘기 나오고 있잖아. 좀 있으면 상견례도 할 건데 신혼집은 우리 쪽에서 마련하기로 했으니 그 돈 받으면 나한테 그대로 보내거라. 어머님, 그건 아니죠.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시면서. 그 보험은 내가 들으라고 해서 가입한 거야. 나 아니었으면 지금 그 보험금도 없는 건데 너 어쩜 말을 그렇게 하니? 장례 치른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돈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보험이 어머님 권유로 가입한 거라고 해도 보험료 어머님이 내셨어요? 그걸 내가 왜 내니? 내 보험이야? 암튼 그렇게 알아. 그 돈으로 우리 딸 시집 보내야 하니까 넌 돈 쓸 생각 말고. 늦었으니까 우린 이만 가보마. 너 똑똑하니까 내 말 잘 알아들었을 거라 믿는다. 이날은 방에서 아들이 자고 있었고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어서 시모의 말에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시모는 저에게 매일 전화를 해서는 돈 얘기를 했습니다. 너 보험금 신청했어? 아니요, 아직. 빨리 하지 않고 뭐해? 그런데 어머님은 저랑 제 아들 걱정은 안 되시나 봐요? 뭐? 어머님한테 자식은 아가씨 하나인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정호도 내가 키운 내 새끼지. 나도 우리 아들 갑자기 그렇게 가버려서 마음 아파. 그런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어? 장례 치르면서 들어온 부의금도 어머님이 다 가져가셨으면서 어떻게 이 돈을 달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너 말은 바로 해라. 그때 들어온 그 돈으로 장례비 내고 얼마 남지도 않았어. 그리고 네 아버지랑 내 손님도 많았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아세요? 언제 그런 거 신경 쓰는 분이니? 나더러 다 알아서 하라는 분인 거 너도 알면서. 아니요. 어머님이 그동안 정호 씨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버님도 아시냐고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아들 애지중지 키운 건 네 아버지가 제일 잘 알아. 그래요. 그럼 오늘 퇴근하고 시댁으로 갈게요. 제가 직접 물어보죠. 그래, 오너라. 아버지가 내 말 듣지 네 말 들을 것 같냐?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인데. 사실 아버님은 어머님 말씀을 정말 잘 따르시는 분이셨습니다. 결혼 초에는 그저 두 분이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고 특히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항상 져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항상 어머님이 나섰기 때문에 시댁에 가서 어머님이 남편 보험금을 요구한다는 말을 꺼냈을 때 아버님의 반응은 대충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일기장에 있던 내용이라면 말이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퇴근 후 집에 들러 서류를 챙겼고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나한테? 왔니? 네. 할 얘기가 뭔데 그러냐? 정호 씨 회사에서 돈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험 든 것도 있어서. 아니 여보, 우리 정호가 20살 때 기억나요? 그때 내가 보험 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내 말 듣고 보험 들었잖아요. 그랬나? 이번에 정호 그렇게 되고 나서 보험사에서 돈이 좀 나와요. 거기다 회사에서도 위로금으로 해서 돈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 지은이가 결혼 얘기 오가고 있는데 그 집이 보통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혼집은 우리가 해가야 할 것 같으니 돈을 조금만 보태주면 어떻겠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글쎄 저를 아주 나쁜 엄마로 모는 거 있죠. 내가 우리 정호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당신도 그거 알죠? 시모는 제가 말을 하는데
갑자기 제 말을 끊고는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부는 역시나 시모가 울면서 말을 하자 시모를 달랬어요. 그래, 지금 네 마음이 어떤지 나도 잘 안다. 나도 정호가 그렇게 된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그런데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뭔데요? 이날 아버님은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모가 남편의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면서 친아들이 아닌데도 정말 귀하게 잘 키워줬다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옆에서 시모는 계속 울고 있었고 그게 가짜 울음이라는 걸 알았던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난 네 엄마한테 빚진 거나 다름없다. 누가 애 딸린 나이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오겠어? 그래서 여태까지 난 네 엄마 말 거역한 적 없었다. 그러니 엄마 말에 너무 서운해하지 마.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니? 여보, 내가 정말 우리 정호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 내가 다 알지. 그만 울어요. 내가 배 아파 낳지는 않았지만 내 자식이라고. 내가 키운 자식인데 보험금 절반은 내 거지. 안 그래? 내가 그 정도 요구도 못하니? 그래서 그렇게 때리셨어요? 욕하고? 그 어린애한테 그렇게 하고 싶으셨냐고요? 아니, 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 알고 있었어요. 정호 씨가 어머님 아들 아니라는 거. 어? 알고 있었어? 정호가 얘기했냐? 아니요. 여기 이렇게 정호 씨가 일기를 써놨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리 줘봐. 무슨 일기장? 뭐라고 적혀 있는데? 궁금하시죠? 정호 씨가 어머님을 뭐라고 써놨을지 아버님이 안 계실 때마다 남편을 툭 하면 때렸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젓가락질 잘 못하면 그날은 밥을 굶어야 했고 나가서 옷에 뭔가 묻혀오기라도 하면 직접 빨아서 입으라고 했다던데. 어때요? 기억나세요? 뭐? 아니,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리고 애가 말 안 들으면 좀 때릴 수도 있지. 난 우리 지은이도 때리면서 키웠어. 네, 친자식도 말 안 들으면 때릴 수 있으니까요.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외출했다 들어와서는 화풀이하듯 때렸다던데? 그것도 옷걸이가 부서질 정도로 때려서 온몸에 멍투성이었는데 그게 티날까봐 한여름에도 긴팔옷을 입혔다고 적혀있네요? 저 이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가서 화나는 일이 있는 날은 정호 씨한테 그 화를 다 풀었던 게 어머님 아니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거 정말 우리 정호가 쓴 일기장 맞아? 네, 평소 쓰던 글씨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저와 결혼 생활에 대해 쓴 내용도 있는데 당연히 정호 씨 일기장 맞고요. 아니에요. 제가 그럴 사람이에요? 전 정호나 지은이 말 안 들으면 기껏해야 집에 있는 자루 손바닥 몇 대 때린 게 전부였다고요. 당신도 봤잖아요. 너 그거 어디서 났냐? 정호가 쓴 건지 아닌지 확실하지도 않은 거 들고 와서는 날 이런 식으로 나쁜 사람 만들어? 그냥 돈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해. 그래, 너 탁하져라, 탁하져. 역시나 시모는 그 일기장이 남편이 쓴 게 맞는지 의심을 했습니다. 시부는 그동안 친자식도 아닌데 자기 아들을 애지중지 잘 키워줘서 시모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며 살았으니 이 상황에도 제 말보다는 시모의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잠꼬대를 하던 모습을 아버님께 직접 보여드렸어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틀에 한 번 걸로 잠꼬대를 하고 힘들어하길래 남편에게 직접 보여줄 생각으로 영상을 찍어놨던 거였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정우 아니야? 보이세요? 잠도 편하게 못 잤어요. 매일같이 악몽을 꾼다면서 잠꼬대를 했는데 항상 같은 말이었다고요. 때리지 말라고, 잘못했다고, 손까지 빌면서요. 설마 너 이게 나 때문이라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호 씨 그동안 위험 달고 살았어요. 스트레스성 위험이요. 어릴 때부터 체한 적 많았다면서요?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으면 그래요? 아이고, 난 억울하다, 억울해. 난 청춘 바쳐가면서 아들 곱게 키워놨더니 저 여시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날 못된 괴물로 만들고
우리 불쌍한 아들 목숨값도 다 가지려고 하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우리 아들하고 산 세월보다 나랑 산 세월이 더 길어. 제가 할 말을 어머님이 하시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남편의 서랍에서 발견한 건 일기장 3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녹음기 하나와 각서가 적힌 종이 한 장까지 들어있었는데 그 각서는 신우의 친부가 작성한 각서였습니다. 여태까지 아버님은 신우가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고 사셨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는 남편의 이복 동생이 아니라 아예 남이었던 거죠. 일기장에 보면 남편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시모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시부에게 친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모른 척하고 지냈고 남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시모가 새벽 기도를 거의 매일같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나간다는 사람이 한껏 멋을 부리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나가는 게 수상해 몰래 뒤를 밟았는데 가보니 신우의 친부와 만나고 있었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일기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너 누가 쓴지도 모르는 일기장 가지고 와서 계속 이럴 거야? 응? 저 각서 쓴 사람이 대체 나랑 무슨 사이인데 어디서 이상한 종이 쪼가리를 들고 와서는 사람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게 서랍에서 일기장하고 같이 나온 녹음기예요. 그런데 남편이 자주 쓰던 노트북에도 파일을 따로 저장해놨더라고요. 혹시 지워지면 안 되니까 그런 거겠죠? 이 녹음 파일 안에는 시모가 신우 친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고 심지어 신우 친부라는 사람과 남편이 서로 만나 대화하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시모가 신우 친부를 몰래 만나러 다니는 걸 알고 있어서 신우 친부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집 근처에서 신우 친부의 모습이 자주 보였고 혹시나 신우나 시부가 알게 되면 집안이 난리가 날 것을 걱정했기에 따로 신우 친부를 만났더라고요. 남편은 앞으로 나타나지 말 것을 부탁했는데 신우 친부라는 사람이 돈을 주면 그러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딴소리할 수 있으니 약속한 것을 녹취로도 남겨놓고 각서를 쓰게 해서 그것도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거기 지장 찍으세요. 자, 됐지? 정말 이제 안 나타나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안 만나실 거고요. 알았다니까. 마지막으로 여기다 대고 직접 각서 읽으세요. 젊은 청년이 참 빡빡하게 구네. 빨리요. 그렇게 녹음 파일에는 각서의 내용을 그대로 읊은 신우 친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저는 일기장에서 남편이 그 돈을 대출받아 마련했다는 내용이 적힌 부분을 펼쳐서 시부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하실래요? 정호 씨는 아가씨가 자기를 오빠라고 잘 따르고 동생으로 여겼기 때문에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모른 척하고 살았는데 어머니는 그동안 정호 씨한테 했던 짓에 대해서 그런 적 없다고 발뺌이나 하고 돈이나 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이날 아버님은 모든 사실을 아시고는 크게 놀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모에게 정말 크게 화를 내셨어요.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응? 여보, 이건 모함이에요. 제가 하는 말 믿으실 거예요? 누가 쓴지도 모르는 저 종이가 중요해요? 저 평생 당신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그거 알잖아요. 시끄러워! 아마도 남편은 이렇게 될 줄 알았기에 침묵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은 신우를 정말 아끼는 게 눈에 보였는데 친딸이 아님을 알고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크셨을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시댁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고 며칠 뒤 시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일기장을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요, 아버님. 그래, 고맙다. 아버님은 남편이 쓴 일기장을 한 장씩 넘기며 읽어보셨는데 얼굴을 보니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그때 우리 정호랑 둘이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난 전혀 몰랐다. 그때 일하고 들어오면
정우가 나한테 웃으면서 인사하고 새엄마인데도 엄마라고 부르면서 지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 정우랑 지은이랑 잘 지내는 모습 보고 가족을 만들어주길 정말 잘했구나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아버님은 한참을 우셨는데 저에게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뭔데요? 지은이한테는 모른 척 해줘라. 그래도 내가 아빠로 알고 있는데 걔한테까지 그런 상처를 줄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아버님은 이혼할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신우에게는 친부가 있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 정우 앞으로 나온다는 보험금은 우리한테 줄 필요 없다. 네가 받는 게 맞고 건우 키우면서 써야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그런데 제가 말하지 않아도 신우가 이 사실을 다 알게 됐습니다. 시부가 시모에게 이혼 요구를 하고 조용히 나가달라고 했는데 자기만 쫓겨나가는 게 억울했는지 신우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한 겁니다. 신우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언니, 그게 다 사실이에요? 뭐가요? 다 듣고 왔어요. 저한테 아빠가 또 있다면서요. 친아빠가 있다면서요. 아가씨, 일단 진정해요. 건우 지금 자고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기로 했다면서 저더러 같이 나가자고 하는데 제가 나가는 게 맞아요? 전 아빠하고 다 같이 살고 싶은데 저 나가야 해요? 일단 눈물 좀 닦아요. 저도 몰랐어요. 알고 나서 너무 놀랐고요. 신우는 나이가 어려서 그저 철이 없더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모한테 학대받으며 자란 남편의 얘기를 듣고는 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죠. 나 그깟 결혼 안 해도 돼요. 돈 없어도 된다고요. 오빠한테 미안해서 어떡해요? 나 정말 우리 오빠라고 생각했고 오빠가 나한테도 정말 잘해줬는데 나 집에서 나가기 싫어요. 언니. 그렇게 신우는 한참을 울었는데 겨우 진정되고 나서 남편의 일기장을 보고 싶다기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서재에서 신우는 오열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시댁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거나 다름없었죠. 시모는 신우의 친부에게 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서 신우에게 매일 전화해서 시댁에 나오라고 했다는군요. 하지만 신우는 시부 옆에서 살 거라고 하며 전화번호까지 차단했다는데 그 바람에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신우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죠. 저도 더는 시모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 차단하고 삭제도 했는데 급기야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와서 처음에는 누군지도 몰랐는데요. 누구세요? 나야. 어머니, 잘 지냈니? 여긴 왜 오셨어요? 너까지 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렇게 왔지. 우리 지은이 마음 돌릴 사람은 너밖에 없어. 아니요, 저도 못 돌려요. 아가씨가 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 좀 부탁한다. 나 우리 지은이 안 보고는 못 살아. 그리고 친아빠가 따로 있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하고 산다는 게 말이 되니? 낳았다고 다 부모 아닙니다. 아가씨가 그러던데요. 어릴 때 집에 엄마가 툭 하면 나가고 없어서 오빠가 봐줬다고요. 제 남편이 아가씨를 돌봐줬다고요. 제 남편도 그 당시엔 어렸어요. 남편은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랬다 쳐요. 아가씨는 어머님 친딸이면서 어쩜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 교류 한 번 없이 지냈던 친부하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 저라도 싫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진짜 아가씨를 생각한다면 억지로 데려갈 생각은 마세요. 그런데 이날 시모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빌게 미안해. 너 건우 못 보고 산다고 생각해봐. 살겠어? 저는 그럴 일이 없죠. 비교할 걸 하세요. 그동안 제 남편한테 때리고 욕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사신 거 평생 사죄하고 사세요. 그래도 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 그럴 테니까 네가 우리 지은이한테 말 좀 해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친아빠도 보고 싶어 한다고. 저번에 어머님이 그러시던데요. 아가씨 봐서 참는 거라고. 그런데 혹시나 눈앞에 다시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 가만 안 둘 거라고. 아버님 한번 화나시면 정말 무서운 분인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저 지금 전화 걸기 전에 빨리 가세요. 주연아, 그래도 난 네 시어머니잖아. 누가 제 시어머니예요? 안 되겠네요. 전화해야지. 제가 아버님께 전화를 걸려고 하자 시모는 그게 그렇게 무서웠는지 바로 일어나서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시댁 근처에 서 있다가 몰래 신우를 보고 가곤 했다는데 신우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왜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정작 자기가 자식을 못 보고 사는 아픔이 어떤지 느끼면서 과거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알기나 할까요? 만약 신우가 없었다면 시부는 절대로 시모를 그렇게 조용히 내쫓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전처럼 매일 울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며 살고 있어요. 저한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 아들은 아주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 친정 부모님이 자주 오셔서 봐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시간이 약이라고 정말 고통스러운 감정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면서 언제까지 남편만 그리워하며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퇴근해서는 아들과 시간도 보내고요. 일하는 엄마라서 아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온전히 제 아들을 위해 시간을 보낸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살 생각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뜻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저보다 더 힘들게 사는 분들도 많다는 걸 알기에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남편이 지켜볼 거라 생각하니 조금도 게을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 테니 제 인생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